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스포츠 경향에 실린 광동병원 신경과 김현정 원장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주변 보면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응답자의 90%가 넘는다니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작 조기 진단의 열쇠라고 하는 경도인지 장애 이게 딱 기억력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 혼자 생활은 가능한 그 단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인식률이 한 27.7% 정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매 상황이 지금 어떤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치매 원인이 그렇게 다양하다면서요? 그 원인들과 또 최신 치료법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예방수칙까지 정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65세 이상이면 10분 중 1분, 그리고 85세 이상이면 5분 중 1분 꼴이라니 와,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단받기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되게 중요한 신호인데 이걸 놓치거나 아니면 초기 증상을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골든타임이요. 저도 사실 가끔 내가 방금 뭘 깜빡했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 건망증인지 아니면 좀 걱정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사에서는 친구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난다거나 물건 어디 뒀는지 잊는 거 이런 건 양성 건망증일 수 있고 힌트를 주면 하고 기억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양성, 그러니까 괜찮은 건망증이고요. 반면에 이제 병적인 기억장애, 치매로 가는 그 기억장애는요.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약속,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심지어 가족 이름 같은 핵심 정보까지 잊어버리고 옆에서 힌트를 막 줘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 문제 외에도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려 하신다거나 말하는 게 좀 이상해진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뚜렷하게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보통 치매하면 그냥 알츠하이머병 이것만 딱 떠올리기 쉬운데 저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인이 무려 7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혈관성 치매나 전두축두엽 치매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비타민 B12 같은 거 부족해도 그럴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질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감염병이나 우울증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알츠하이머는 그중 한 절반 정도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원인 감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상압수두증이라든지 뇌전증 때문에 생기는 그런 치매 증상들은요. 조기에 원인을 정확하게 딱 찾아내서 치료하면 상태가 확 좋아지거나 심지어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와,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기사 보고 드디어 막 이랬는데 바로 그 뇌 속에 쌓이는 문제의 단백질 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 레카네맙. 상품명을 레캠비죠? 이게 나왔다는 거 단순히 그냥 증상만 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방식이라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기사에 언급된 대규모 임상 연구 클래리티 AD라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레카네맙을 한 18개월 정도 투여했더니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68% 이상에서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들었고요. 또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도 한 27%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과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게 알츠하이머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경도인지장애 시기에 투여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이 치료법 도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야,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장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기사에서 중앙치매센터가 제시하는 3건, 3금, 3행이라는 333 수칙을 소개하고 있던데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 네. 그거 아주 좋은 지침인데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3권. 이건 즐길 것 3가지예요. 규칙적인 운동,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땀나게 걷기 같은 거요. 그리고 생선이나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사. 마지막으로 독서나 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다루기, 같이 뇌를 꾸준히 쓰는 지적 활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금. 이건 참을 것 3가지. 당연히 술 줄이기, 그리고 금연.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3배나 높고 6년 이상 금연하면 인지장애 위험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금연 꼭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금은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 뇌 손상 예방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3행. 챙길 것 3가지인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거 잘 관리하기.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뭐 동호회 활동 같은 사회 활동하기. 외롭지 않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행은 바로 치매 조기 검진을 잘 챙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 같고 참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일부러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가야지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와 내 가족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하는데 소위 말하는 학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은요. 초기에 약간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간단한 선별 검사만으로는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요즘 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니면 뭐 다른 좀 의심스러운 증상이 느껴진다 싶으시면요. 그냥 검사 괜찮았으니까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신경과 같은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보다 정밀한 인지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치매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또 병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병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핵심은 조기 진단이랑 예방, 그리고 꾸준한 관리, 이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도 사실 그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레카네맙 같은 아밀로이드 제거 치료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밀로이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치매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생물학적 기전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요인 같은 것들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